예, 뇌피셜 배구 돌팔입니다. 자, 오늘은 1라운드 기름집과 흥국생명의 시합 셧아웃으로, 역시 세트 스코어로 보면은 3대 0이니까 흥국생명이 압승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고 듀스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공방전, 점수차가 3세트 별로 다 안 났습니다. 그래서 기름집이 엄청 잘했습니다만은 약간의 차이로 흥국생명이 승리를 가져간 것은 흥국생명이 요번 시합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매우 잘 됐다라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승부가 났어요.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 가볍게 한두 개를 먼저 얘기하자면, 먼저 이제 박수현의 역할이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면 팀장이 리시브가 불안할 때 그런 상황에서 박수현이 교체로 나와서 서브 리시브가 안정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했던 것이 이번 시합에도 몇 번 있었죠. 바로 직전 시합이었던 레드 스파이크 정관장과의 5세트에서 박수현이 본인의 서브 리시브 능력의 안정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단자형이 믿고 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킴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공격 성공률이 70%가 나왔어요. 서브 에이스도 적재적소에서 터져 나왔고요. 특히 이제 세 번의 세트 중에서 2세트 후반부에서 킴의 클러치 해결 능력이라든지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2세트 후반에 지젤 실바의 강력한 공격을 킴의 독특한 스타일의 그 블러킹 있잖아요. 길목을 지키면서 용병의 라이트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자주 있거든요. 그 블러킹 이후로도 분위기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는 건 아니고 양팀이 후끈하게 달아올랐는데 양팀 에이스들의 치열한 공방전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바의 엄청난 서브를 받고 나서 그게 또 안정적으로 세타에게 올라갔었고, 그것을 또 본인이 바로 토스를 받아서 해결하는 북치고 장구치고 어택이 또 인상적이었다고 봐야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제 3세트 후반부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또 역시 월드클래스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뭐 맨날 입증하긴 하지만, 그래서 공격 성공률이 아까 얘기했나? 70%가 나왔기 때문에 팡팡 플레이어를 뭐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이번 시합에 단자 형님이 중요시하면서 변화를 주었던 요소 중에 하나는 옐레나 멘탈을 어떻게 하면 안정을 시키겠느냐라는 거를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옐레나가 멘탈이 흔들리는 계기가 매 시합을 보면은 세타로부터 오는 토스가 낮았는데 그것을 낮고 예를 들어 네트에 가깝게 붙었다. 그거를 무리하게 강 스파이크를 때리면은 아무래도 블로킹에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걸려요. 그러면은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범실이 잦아지고 요렇게 되는 악순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게 근원적으로 보면은 요번 비시즌의 훈련 같은 거를 통해서 팀 칼라에 변화를 주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단자형이 자신의 스타일로 흥국생명을 변모시키려고 했지만은 그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백어택을 많이 활용을 한다든지, 옐레나 킴을 대각에 놓음으로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항상 전위에 한 명씩은 있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이제 변화를 준 것 중에 하나가 스피드 배구였습니다. 토스를 굉장히 빠르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블로킹이나 수비를 대비하기 전에 빠르게 쳐내는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권순창 감독 시절에는 낮고 빠른 거를 추구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킴이나 옐레나의 타점을 살리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단자 형님 부임 이후로 맞이하는 이번 시즌 시작할 때는 높고 빠른 배구를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빠르게 토스를 쏴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빠르게 토스를 하려면은 직선에 가깝게 좀 공을 세게, 토스를 세게 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너무 멀리 나갈 수도 있고 범실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세터가 좀 위축이 되거든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또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훈련을 비시즌 때 많이 했을 텐데, 이번 1라운드를 통틀어서 대부분 이기긴 했지만은 그래도 토스의 높이가 이제 빠른 배구로 추구하다 보니까 이원적인 토스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옐레나의 입맛에 맞지 않는 연결 장면이 자주 노출되었고, 위기 상황을 그로 인해서 많이 맞이했습니다. 요번 1라운드 동안. 그게 정점을 찍은 것이 이제 정관장 레드
브래드 스팍스와의 그 대결에서 패배를 한 거. 물론 이제 서브 리시브도 중요하긴 했지만 토스 호흡도 많이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예, 기조를 좀 바꾼 게 오늘은 이제 이원정의 토스가 높고 느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트레이드 돼서 맨 처음 왔을 때 아직 맞춰본 일이 별로 없을 때 빠르게 토스로 쏴주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양쪽 윙 스파이크에게 그냥 높이만 살려주는 타점만 살려주는 높은 토스 대신 느리게 이거를 일명 붕붕 토스라고 해가지고 이윤정 세타 아시죠? 도로공사의 이제 유교 세타라고 불리우는 세타가 주로 쓰는 토스였습니다. 왜 유교 세타가 그런 토스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켈시라고 용병이 있었잖아요. 그 켈시가 타점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 타점을 살려주기 위해서 느리더라도 그냥 높게 띄워주는 그런 토스를 즐겨서 했는데 이번에 이원정이 그 붕붕 토스처럼 토스를 쏴줬거든요. 그래서 느리지만은 킴과 옐레나가 때리기에 너무 적절했습니다. 예, 기다렸다가 자신이 원하는 높이에 올라갈 때 점프해서 때리면 되니까요. 단자형의 원래 추구하는 팀 칼라는 높고 빠른 배구였는데 약간 이제 현실과의 타협을 통해서 그냥 높은 배구로 바꾼 것 같아요. 옐레나에게도 그렇게 쏴주고 킴에게도 동일하게 하니까 킴도 이제 높이를 살려서 잘 공을 처리를 했죠. 자, 그리고 요번에 변화를 줬던 흥국생명의 요소 두 번째는 미들브로카 쪽에 있습니다. 선수 구성도 좀 바뀌었고 작전도 좀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두리주아와 김채연이 부상을 당했어요. 저번에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초반에 두리주아가 손목 통증을 호소하면서 빠졌고 그래서 김채연과 수지킴이 시합을 전반적으로 뛰다가 중간에 변지수가 좀 투입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김채연도 그날 시합에서 좀 무리를 했나봐요. 김채연은 몸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피로골절이라는 부상이 저저번 시즌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근데 아마 이번에 빠진 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두 사람을 쉬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구 김혜진 형김나이 일부에서는 용종킴이라는 또 애칭으로 불리우는 오랫동안 흥국생명을 지켰던 그 미들브로카가 선발로 수지킴과 함께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김혜진 형김나이도 기동성이라든지 배구적인 그런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오늘 제 역할을 잘 했는데 유일한 약점이 있죠. 키가 매우 작기 때문에 블러킹의 약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세트 초반에는 좀 잘 어느 정도 버티다가 1세트 막판 정도 갔을 때 상대방 실바랑 맞물리면서 하이패스 현상이라고 하죠. 그 블러킹이 너무 낮으니까 전혀 유효가 안 되는 거예요. 막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원포인트 블로커 개념으로다가 보통은 다른 포지션 선수가 블러킹이 안 될 때 미들 브로카를 투입을 하는데 지금 경우는 미들 브로카가 블로커가 안 되니까 원포인트 블로커 개념으로다가 도구쿠상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쿠상이 원래 윙 스파이커 쪽인데 리시빙 아퍼진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도구쿠상이 서브 리시브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 패배 시합이 되기도 했잖아요. 구김혜진 형김나이보다 블로킹 높이는 높거든요. 키도 조금 크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임시로 지금 다른 미들브로커 자원을 쓰기가 힘드니까 조금 썼나 보다라고 했어요. 근데 잘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견제가 좀 됐고 2세트도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2세트도 구김혜진 형김나이가 스타팅을 했는데 후반부에 도구쿠상으로 교체를 해서 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효 블럭이 막 나오고 그러진 않았지만 1, 2세트에 그래도 높이가 있으니까 상대방 공격수들에 대한 견제가 분명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힘입어서 서브 리시브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서 그런지 공격도 오늘은 잘했습니다. 득점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비를 할 때는 미들브로카로 가운데 포지션에서 블로킹 역할을 수행하지만은 공격을 할 때는 그 한 3, 4일 만에 뭐 외발 이동을 맞춰볼 수도 없는 거고 중앙 속공을 맞춰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안 하던 포지션에 들어가면 공격을 거의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의 그 윙 스파이커에서 원래 공격하던 위치에서 공격할 때는 잘 서서 했습니다. 그걸 보고 느꼈죠. 이거는 연습을 한 거다. 이 포메이션으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블로킹만 하라고 이렇게 투입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요날의 시합을 대비해서 수비 때는 가운데 위치하고 공격할 때는 사이드에 위치하는 그런 포메이션으로 약속된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으로 잘라
들어가는 이동 시간차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미들브로카의 역할하고 윙스파이커의 역할이 약간 짬뽕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임시적인 투입이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기름집에서는 대비가 안 된 거죠, 당연히. 처음 선보이는 그 흥국생명의 인력 배치니까 도구쿠 레이나가 가운데에서 블러킹을 할 거라고도 예상을 못했고, 그러면서 사이드에서 공격을 할 거라고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라고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허를 찔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3세트에는 도구쿠상이 아예 스타팅 미들브로카로 나왔습니다. 1, 2세트를 써보니까 이거는 스타팅으로 해도 되겠다, 잘 먹힌다, 요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3세트에 준수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승리에도 큰 역할을 도구쿠가 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의 변화된 그런 흥국생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거 아닙니까? 2세트를 결정짓는 단독 블러킹을 했지 않습니까, 도구쿠가? 그럴 때 이제 킴이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안기다가 이렇게 딱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동료 선수가 매우 좋은 플레이를 했을 때 연경랜드라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요. 킴이 그 동료 선수를 번쩍 안아서 들어 올려주는, 그러니까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해가지고 연경랜드라고 그런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는데, 미친듯이 잘한 플레이를 하면은 카운터 연경랜드, 역연경랜드라 해가지고 올라타요. 자기를 들어 올리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아직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흥국생명의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뭐 하는 것인가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대참사가 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로 한국 팬들을 위한 그런 동영상이었고요. 이제 제가 정말 바빠지게 됐습니다. 원래는 흥국생명 시합만 이렇게 후기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인도네시아 팬분들이 급증을 하는 바람에 정관장 시합도 간단하게나마 짧게나마 앞으로 계속 올려야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언어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영어 자막을 이렇게 좀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잘못 번역된 것만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달아서 해야 인도네시아 팬분들이 그거를 보고 내용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거. 그 글자를, 그 자막을 잘라서 영상에 삽입을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타임을 맞춰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 목요일에 있을 시합 정관장 영상으로 아마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